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줄 알았어요. 2024년 1월 5일. 아들 민수가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였죠. 엄마.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호주로 이민 가요. 호주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호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제가 알아봤어요. 호주는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한인 사회도 크대요. 엄마, 여기서 이렇게 혼자 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랑 같이 가서 손주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며느리 현주도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어요. 어머님, 호주는 노인 복지가 정말 좋대요. 의료 혜택도 좋고요. 거기서 편하게 여생 보내세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72년을 살면서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평생을 아들 하나 믿고 살았거든요. 남편도 5년 전에 뇌출혈로 떠나고 이제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라곤 민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제가 다 준비할게요. 엄마는 가방만 싸시면 돼요. 민수야. 정말이니? 정말 엄마 데려가 주는 거야? 당연하죠. 엄마가 저희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너무 좋아서요. 호주. TV에서만 보던 그 먼 나라. 캥거루도 있고, 코알라도 있고, 푸른 바다도 있다는 그곳. 거기서 민수랑, 현주랑, 손주 재아랑 함께 산다고요. 꿈만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민수는 본격적으로 이민 준비를 시작했어요. 엄마, 이민 가려면 준비할 게 좀 많아요. 그래? 뭐가 필요한데? 일단, 비용이 좀 들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비용? 네. 비자 신청비, 항공권, 정착 비용. 그리고 거기서 집도 구해야 하고요. 얼마나 드는데? 한 7억 정도요. 7억. 큰 돈이었죠. 하지만 제게 없는 돈도 아니었어요. 평생을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 있었거든요. 서울 외곽에 작은 집 한 채. 시가로 4억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은행에 적금이 1억 있었고요. 엄마, 미안한데 집 좀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적금도요. 그래야 하니? 네. 호주 가서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 믿었죠. 당연히. 내 자식인데요. 45년을 키운 내 아들인데요. 알았다. 집 팔자. 엄마 혼자 살기엔 어차피 너무 크더라. 엄마. 고마워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따뜻함이 거짓이라는 걸. 1월 중순 집을 내놓았어요.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4억. 적금도 해지했어요. 1억. 민수가 또 찾아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이민 가려면 증명해야 할 자금이 있어요. 엄마 명의로 대출 좀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2억 정도만요. 호주 가서 바로 갚을게요. 2억.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민수가 바로 갚는다니까요. 그래, 알았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제가 꼭 호주에서 잘 모실게요. 그렇게 대출까지 받았어요. 2억. 총 7억. 집 4억, 적금 1억, 대출 2억. 제 평생이 담긴 돈이었어요. 그 돈을 다 민수 통장으로 넣었죠. 엄마, 제가 이민 서류 처리하고 집 알아보고 다 할게요. 엄마는 그냥 기다리세요. 그래, 민수야. 엄마 믿는다. 그렇게 2달이 흘렀어요. 3월 15일.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었어요. 인천공항.
평생 몇 번 와보지 못한 곳이었죠. 이렇게 먼 곳으로 떠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엄마, 여권이랑 비행기표 여기 있어요. 민수가 서류를 건네 주었어요. 재하야, 할머니 손 잡아드려. 11살 손주 재하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호주 가면 캥거루 볼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코알라도 보고. 와, 할머니 최고. 재하의 밝은 웃음소리. 그게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비행기에 올랐어요. 11시간. 긴 시간이었지만 설레는 마음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하늘, 바다. 이 끝에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죠. 민수가 옆 좌석에서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멀미 안 하세요? 괜찮아. 엄마 이렇게 먼 곳 가보는 거 처음이야. 호주 가면 엄마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그래.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다.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2024년 3월 15일 오후 6시. 호주. 시드니.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 공항에 내리는 순간 낯선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따뜻하고 습하고 이국적이었죠. 엄마 이제 입국 심사 받아야 해요. 저 따라오세요. 민수를 따라 길게 늘어선 줄에 섰어요. 외국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 다들 큰 가방을 끌고 분주히 움직였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짐을 찾았어요. 엄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민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응, 다녀와. 현주도 따라갔어요. 재하야, 너도 같이 가. 응. 재하까지 따라갔어요. 저만 남았죠. 큰 캐리어 옆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낯선 얼굴들, 낯선 언어, 낯선 공항. 10분이 지났어요. 아직 안 오더군요. 20분, 30분. 이상했어요. 화장실이 그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잖아요.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혹시 길을 잃은 건가 싶어서요. 민수야. 작게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투마이너스. 더 넘버 유 해브 다이얼드. 영어 멘트가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걸었어요. 또 똑같은 멘트.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72살 할머니가 혼자 캐리어 옆에 서 있으니 이상해 보였겠죠. Excuse me, are you okay? 외국 직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들. 화장실. 손짓발짓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버렸어요. 이 시간. 이제 불안을 넘어 공포가 엄습했어요. 민수는 어디 간 거죠? 현주는요? 재하는요? 설마.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내 아들이 날 버릴 리가 없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고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밤이 되었어요. 공항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3시간째.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72살 노인이 서 있기엔 너무 긴 시간이었거든요. 근처 의자에 앉았어요. 캐리어를 옆에 두고 민수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핸드폰을 또 꺼냈어요. 100번도 넘게 전화했을 거예요. 하지만 매번 똑같은 영어 멘트만 흘러나왔어요. 엄마.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화들짝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환청이었나 봐요. 한국에서 가져온 김밥을 꺼내 먹었어요. 아침에 민수가 사준 거였죠. 엄마 비행기 안에서 드세요. 그때 민수가 웃으며 건네주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밤 10시. 공항이 조용해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고 청소하는 직원들만 보였어요. 저는 의자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추웠어요. 에어컨 바람이 쌩쌩 불어와서요. 가방에서 얇은 가디건을 꺼내 덮었어요.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민수 생각만 났어요. 어디 간 거야, 민수야?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엄마가 여기 있잖아. 엄마가 기다리고 있잖아.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3월 16일 토요일 아침. 공항이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웃고 떠들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민수만 보이면 되는데. 민수만 오면 되는데.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봤죠. 72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진 얼굴. 지친 얼굴.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세면대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물이 차갑더군요.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죠. 아직도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뭘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 돈은 있었지만 여기서 어떻게 쓰는지 몰랐거든요. 김밥을 또 꺼냈어요. 하지만 벌써 상한 것 같았어요. 냄새가 이상했거든요. 그냥 물만 마셨어요. 화장실 수돗물로요. 오후가 되었어요. 저는 공항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불쌍한 눈빛이었어요. 창피했어요. 72살 먹은 할머니가 공항 바닥에 앉아서 이게 무슨 꼴인가 싶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저녁이 되었어요. 둘째 날 밤. 이번엔 의자에 누워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딱딱한 의자가 등을 찔렀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다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캐리어를 베개 삼아 누웠어요. 공항 천장의 밝은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혼자 있어. 제발 와줘. 엄마 무서워.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3월 17일 일요일. 셋째 날 아침.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휘청거렸어요. Mom, are you alright? 또 외국 직원이 다가왔어요. 이번엔 여자 직원이었어요. 아들이. 말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직원이 제 어깨를 잡아주었어요. Do you need help?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도와주려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이 무전기로 누군가를 불렀어요. 잠시 후 남자 2명이 왔어요. Mom, where are you from? 한국에서 왔어요. 코리아. 오케이 WAIT. 한참 후 한국말 할 줄 아는 직원이 나타났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한국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들이 저를 여기 두고 갔어요. 네? 아들이 두고 갔다고요? 화장실 간다고. 3일 전에 갔는데
안 와요. 전화도 안 받아요.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일이요? 3일 동안 여기 계셨어요? 네. 아들이 올 줄 알았어요. 할머니 이거 큰일인데요. 일단 사무실로 가시죠. 직원이 저를 부축해서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의자에 앉혔고 물과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한국 대사관에 연락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이 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어요. 할머니, 저 한국 대사관에서 왔습니다. 상황 들었어요. 아들이. 할머니 진정하세요. 일단 호텔 잡아드릴게요. 거기서 쉬시고 내일 대사관으로 오세요. 아들을 찾아줘요. 할머니 이게 유기 사건 같아요. 유기? 네. 아드님이 할머니를 버리고 간 것 같습니다. 버렸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민수가 그럴 리 없어요. 우리 민수는 할머니 일단 쉬시고 내일 얘기해요. 지금은 너무 지치셨어요. 대사관 직원이 저를 근처 호텔로 데려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침대.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수 얼굴만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민수. 아빠 죽고 엄마 손 붙잡고 울던 민수. 엄마, 나는 엄마 버리지 않을 거야. 평생 엄마 모실 거야. 그때 민수가 한 말. 거짓말이었나 봐요. 다 거짓말이었나 봐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3월 18일 월요일. 대사관에 갔어요. 할머니, 일단 경찰 신고는 했어요. 근데 아드님이 호주 어디 있는지 모르면 찾기 힘들어요. 그럼 어떡해요?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다시 대책을 세우시고요. 돈이 없어요. 긴급 항공권 발권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3월 19일 화요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4일 전 설레는 마음으로 왔던 그 길을 이제는 절망을 안고 돌아가는 거였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민수는 날 버렸을까? 7억. 갑자기 그 숫자가 떠올랐어요. 집 4억, 적금 1억, 대출 2억. 7억을 다 민수 통장에 넣었죠. 설마 그 돈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민수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날 속인 거라는 걸. 돈 때문에 날 버린 거라는 걸.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3월 19일 저녁 8시. 집이 없었어요. 이미 팔렸으니까요.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순이야, 나 영자야. 며칠만 재워줄 수 있어. 순이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갔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 아들이 저를 호주에 버렸어요. 그리고 제 돈 7억을 가져갔어요. 경찰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 이게 해외 도피 사건인데요. 아드님이 호주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럼 찾기가 어려운데요. 호주 경찰이랑 협조해야 하고 인터폴 국제수배도 신청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7년은 걸릴 수도 있어요. 7년. 저는 77살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고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일단 민사소송은 할 수 있는데 아드님이 호주에 있으면
강제 집행이 어려워요. 돈 받기 힘들어요.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갔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승소해도 돈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비용만 날리실 수 있어요. 절망이었어요. 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민수를 잡을 수도 없고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그날 밤 순이네 집 작은 방에서 생각했어요. 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포기해야 하나? 72년을 살면서 모은 전 재산 그냥 날려버려야 하나? 아니야. 절대 안 돼. 민수가 날 버렸어도, 법이 날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복수할 거야.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복수하기로. 끝까지 민수를 추적하기로. 그가 치러야 할 대가를 받아내기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3월 말. 저는 순이네 집에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영자야, 걱정하지 마. 여기 있어도 돼. 고마워, 순이야. 내가 빨리 나갈게. 하지만 마음이 편할 리 없었죠. 72살 먹고 친구 집에 얹혀 산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아세요? 무엇보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민수, 현주. 그 둘을 생각하면 이를 갈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복수할 수 있지? 그때 떠오른 게 있었어요. 며느리, 현주. 현주의 친정. 그래, 사돈한테 가보자. 사돈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할까? 자기 딸이 시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알면. 4월 3일 목요일. 며느리 친정 주소를 찾았어요. 강남이더군요. 버스를 3개나 갈아탔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30평대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마이너스. 누구세요? 사돈 목소리였어요. 사돈, 저 박영자예요. 민수 엄마요. 어머. 사돈. 문이 열렸어요. 사돈이 환하게 웃으며 나왔어요. 아니, 사돈. 오랜만이네요. 어쩐 일이세요? 사돈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에 주름 하나 없이 곱게 늙으신 분이었죠. 들어오세요. 호주는 어때요? 현주가 연락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웃고 있는 사돈을 보니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호주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호주가 어떤지 어떻게 제가 알아요? 네? 무슨? 당신 딸이 절시더니 공항에 버리고 7억 들고 도망갔는데 호주가 어떤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들어가도 돼요? 서서 얘기하긴 그러니까요. 네. 들어오세요. 사돈이 비틀거리며 문을 열어주었어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사돈도 마주 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사돈, 무슨 말씀이세요? 현주가 사돈을 버렸다니. 네, 버렸어요. 저는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호주 이민 제한 7억, 집 4억, 적금 1억, 대출 2억. 시드니 공항 6일, 3일간의 노숙, 대사관 구조, 귀국. 그게 정말이에요? 사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세상에. 사돈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현주가. 우리 현주가 그런 짓을. 민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현주도 공범이에요. 같이 계획한 거예요. 아니에요. 현주는 그럴 아이가 아닌데.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럼 저는 뭡니까? 72살 노인을 공항에 버리고 도망간 게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제가 딸을 잘못 키웠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이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사과가 뭐가 중요해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제 돈은 돌아오지 않는데. 사돈 현주 연락처 아세요? 현주가 연락이 안 돼요. 한 달 전부터요. 그럼 호주에서 어디 사는지는요? 그것도 몰라요. 현주가 말 안 해줬어요. 결국 여기서도 막혔어요. 사돈, 저는 가볼게요. 일어섰어요. 사돈, 잠깐만요. 사돈이 저를 붙잡았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돈이라도. 됐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럼 현주 연락 오면 제게 알려주세요. 그것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돈댁을 나왔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돈도 피해자 같았거든요. 자기 딸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들은 호주에서 잘 살고 있고, 저는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이게 제 인생이에요. 72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사돈한테 가봤자 소용없었어요. 경찰도 도와주지 않고 변호사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럼 저는 뭘 해야 하죠?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요? 아니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민수를 찾을 거야. 반드시 복수할 거야. 버스에 올라타며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복수는 이제부터야. 사돈댁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4월 10일 수요일. 저는 여전히 순이네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죠.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민수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를 벌줄 수 있을까?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민수를 찾는 방법. 1. 호주 한인 커뮤니티. 2. SNS. 3. 민수 친구들. 4. 현주 친구들. 5. 손주 재하. 하나하나 생각해 봤어요. 호주 한인 커뮤니티. 민수랑 현주가 거기서 살고 있다면 한인들이 알 수도 있겠죠. SNS. 요즘 젊은이들은 다 SNS 한다더군요. 민수도 할 거예요. 친구들. 민수나 현주 친구 중에 연락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손주 재하. 11살 아이. 그 아이를 통해서 민수를 찾을 수도 있겠어요. 순이가 옆에서 물었어요. 영자야, 뭐하니? 복수 계획이야. 복수? 응. 민수 찾아서 벌 줄 거야. 영자야. 그냥 잊고 살아. 너무 힘들어. 못 잊어. 7억이야. 7억.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 4억, 적금 1억, 대출 2억. 내 평생에 담긴 돈이야. 그걸 그냥 날려. 절대 안 돼. 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근데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인터넷으로 민수를 찾을 거야. 인터넷? 응. SNS 같은 거 있잖아. 72살 할머니가 SNS를 한다고요? 웃기죠? 하지만 배워야 했어요. 복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배울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순이 손주한테 부탁했어요. 유진아, 할머니한테 핸드폰 좀 가르쳐 줄래? 할머니 뭐 하시게요? SNS 하려고.
에이 할머니가 무슨 SNS요? 배우면 되잖아. 유진이가 웃으며 가르쳐 줬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할머니, 여기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돼요. 이름이나 사진으로요. 고마워, 유진아. 그날부터 저는 민수를 찾기 시작했어요. 페이스북에 김민수 검색. 수백 명이 나왔어요. 하나하나 프로필 사진을 봤죠.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니야. 눈이 아팠어요. 72살 눈으로 작은 핸드폰 화면을 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찾았어요. 10명, 100명, 200명. 그러다가 민수 사진을 발견했어요. 프로필 사진. 호주 어디선가 찍은 사진 같았어요. 배경이 바다였거든요. 민수가 웃고 있었어요. 옆에 현주도 있었고요. 재하도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를 공항에 버리고 제 돈 7억을 가져가고 그러고도 저렇게 웃고 있다고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프로필을 클릭했어요. 민수 계정이었어요. 게시글들이 보였어요. 호주 생활 적응 중. 해시태그 시드니, 해시태그 새 출발.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해시태그 행복.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해시태그 관광. 댓글들도 달려 있었어요. 부럽다. 호주 좋겠다. 민수야 잘 지내. 저는 댓글을 남겼어요. 민수야, 엄마야. 전화 좀 받아라. 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다음 날 그 댓글이 삭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 계정이 차단되어 있었죠. 더 이상 민수 프로필을 볼 수 없었어요.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방법을 바꿔야겠어. 4월 20일 토요일. 저는 결심했어요. 세상에 알리기로. 민수가 뭘 했는지, 어떻게 72살 엄마를 버렸는지 다 알리기로. 유진이한테 또 물었어요. 유진아,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만들어? 유튜브요? 할머니가요? 응. 만들고 싶어. 할머니, 뭐 찍으실 건데요? 내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요? 응. 아들한테 당한 이야기. 유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하시게요? 응.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진이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줬어요. 채널 이름 72세 할머니의 진실. 프로필 사진 제 얼굴. 할머니, 이제 영상 찍으시면 돼요. 고마워, 유진아. 첫 영상을 찍었어요. 핸드폰을 삼각대에 고정하고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72살 할머니. 주름진 얼굴. 떨리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72살입니다. 시작이 어색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제 아들 김민수 45살. 며느리 이현주 42살. 이 두 사람이 저를 호주 시드니 공항에 버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2024년 3월 15일. 호주 이민 간다고 해서 제 전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집 4억, 적금 1억, 대출까지 2억. 총 7억입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 돈을 다 아들 통장에 넣었습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45년을 키운 제 아들이니까요. 눈물을 닦았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아들이 화장실 간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요. 손주도요. 근데 안 왔어요. 3일 동안 기다렸어요. 3일 동안 공항에서 노숙했어요. 울먹였어요. 72살 할머니가
공항 바닥에 앉아서 아들 기다렸어요. 근데 안 왔어요. 전화도 안 받았어요. 화면을 똑바로 봤어요. 김민수, 이현주. 당신들 들리나요?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 한국에서 당신들 기다리고 있어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 돈 7억 돌려줘요. 집 4억, 적금 1억, 대출 2억. 다 돌려줘요. 영상을 끝냈어요. 업로드 했어요. 조회수 0. 아무도 안 봤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시작이니까요. 다음 날 조회수를 확인했어요. 조회수 3. 3명이 봤네요. 댓글도 하나 달렸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유유. 작은 위로였지만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 후. 조회수 127. 댓글 15개. 이게 실화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아들 이름 뭐예요? 신상 털어야죠. 할머니 법적으로 고소하세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영상을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자입니다. 여러분 댓글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고소했냐고요? 했어요. 경찰서 갔어요. 근데 아들이 호주에 있어서 찾기 어렵대요. 7년은 걸린대요. 변호사도 만났어요. 근데 승소해도 돈 못 받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려고요. 제 힘으로 복수하려고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 아들 김민수, 며느리 이현주를 찾아주세요. 이들은 지금 호주 시드니 어딘가에 있어요. 영상 끝에 민수 사진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서 캡처한 사진이었죠.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일주일 만에 5만 뷰. 댓글 342개. 이거 완전 사기잖아요. 아들 신상 털어야죠. 호주 교민입니다. 이 사람 본 것 같은데요. 할머니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언론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저희 어신문인데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비방송국입니다. 할머니 이야기 방송에 내고 싶은데요. 인터뷰를 했어요. 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어요. 72세 할머니, 호주 공항에 버려져. 아들 7억 들고 도주. 방송에도 나왔어요. 제 얼굴이 TV에 나왔죠. 조회수 50만. 댓글 2847개. SNS에서 난리가 났어요. 해시태그 호주 공항 할머니. 해시태그 7억 사기. 해시태그 72세 복수.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5월 초.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민수 전 직장 앞1인 시위. 민수는 전에 IT 회사 과장이었어요. 사업 실패하고 빚 3억 지고 그만뒀지만요. 그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었어요. 김민수는 72세 엄마를 공항에 버리고 7억을 가져간 사기꾼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 할머니 누구야? 김민수. 우리 회사에 있던 그 김민수? 헐. 진짜? 회사 직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SNS에 올렸어요. 우리 회사 전 직원 엄마가 저러고 있음 디귿디귿디귿. 실화냐? 7억. 김민수 그 새끼 원래 인성 별로였음. 민수 전 동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김민수 돈 문제로 회사 그만뒀어요. 사기치고요. 걔 원래 빚쟁이였음. 엄마한테까지 사기쳤구나. 진짜 쓰레기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민수가 어떤 인간인지, 무엇을 했는지. 5월 중순. 저는 매일 그 회사 앞에 섰어요. 비가 와도, 더워도, 추워도. 72살 할머니가 피켓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할머니, 집에 가서 쉬세요. 할머니, 물 드세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웠어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었어요. 5월 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저 재하예요. 재하. 제 손주. 11살 재하. 손이 떨렸어요. 재하야? 정말 재하니? 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재하야. 할머니도. 할머니도 너 보고 싶어. 할머니 만날 수 있어요? 응, 그럼. 어디서 만날까? 저 지금 한국에 있어요. 외할머니 댁에요. 외할머니. 사돈이죠. 사돈 댁에 있니? 네. 엄마가 저 여기 두고 갔어요. 할머니. 저 혼자예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11살 아이를 엄마가 외할머니 댁에 두고 갔다고요? 재하야, 할머니가 갈게. 기다려. 다음 날 사돈 댁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사돈이 문을 열었어요. 사돈. 사돈. 들어오세요. 사돈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재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재하가 달려왔어요.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재하야. 할머니도. 할머니도 너 너무 보고 싶었어. 재하를 꼭 안았어요. 11살 아이. 키가 많이 컸더군요. 제 가슴까지 왔어요. 재하야. 엄마는 어디 갔니? 호주요. 아빠랑 같이요. 너는 왜 안 데려갔어? 엄마가. 한국에서 학교 다니래요. 호주 가면 영어 못해서 힘들다고. 거짓말이었죠. 진짜 이유는 달랐을 거예요. 재하를 데리고 가면 돈이 더 들고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그냥 버린 거죠. 엄마한테 버림받았던 것처럼. 아들도 버린 거예요. 재하야. 엄마 언제 온대? 몰라요. 연락도 잘 안 돼요. 재하가 울먹였어요. 할머니. 저 잘못했어요? 아니야, 재하야. 내 잘못 아니야. 재하를 쓰다듬었어요. 재하야,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재하 지켜줄게. 정말요? 그럼. 사돈이 옆에서 말했어요. 사돈. 재하를. 제가 키우고는 있는데 현주가 연락을 안 해요. 돈도 안 보내주고. 돈을 안 보내줘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준다고 했는데 2달째 안 보내줘요. 그럼 재하 학원비는요? 밥값은요? 제가 대고 있어요. 근데 사돈. 저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사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키울게요. 네? 재하, 제가 키울게요. 사돈. 하지만 사돈도 지금 집이 없으시잖아요. 만들 거예요. 제가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리고 재하 키울 거예요. 재하가 저를 올려다 봤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랑 살아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재하 키울게. 재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날부터 재하는 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순이네 집 작은 방에서요. 비좁았지만 행복했어요. 11살 손주와 72살 할머니. 둘이서 밥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아빠는 왜 그랬어요? 어느 날 재하가 물었어요. 재하야. 할머니를 공항에 버리고 돈을 가져가고 왜 그런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재하야, 아빠는
힘든 일이 있었나 봐. 힘든 일? 응. 어른들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 그게 나쁜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할머니는 아빠 미워해요? 미워하죠. 당연히 미워해요. 하지만 재아 앞에서는 말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화가 나. 하지만 재아는 사랑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할머니. 재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재아가 잠든 후 저는 생각했어요. 재아 때문에라도 복수를 끝내야겠어요. 재아가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아빠가 벌을 받았다는 걸 보여줘야겠어요. 그래야 재아가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6월 초 저는 재아를 데리고 유튜브 영상을 찍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자입니다. 재아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제 손주 재아를 소개합니다. 11살이에요. 재아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재아는 지금 저랑 살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재아를 외할머니 댁에 두고 호주로 갔거든요. 재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재아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저 부모를 잘못 만난 거죠. 카메라를 봤어요. 김민수, 이현주. 당신들 아들이 여기 있어요. 11살 재아가 여기 있어요. 외할머니 댁에 버리고 돈도 안 보내주면서 호주에서 잘 살고 있죠.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들은 부모 자격이 없어요. 엄마 버리고 아들도 버리고.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조회수 100만. 댓글 5,673개. 재아. 너무 불쌍하다. 11살 아이를 버리다니. 이건 아동학대 아닌가요? 김민수, 이현주 진짜 쓰레기네. 여론이 들끓었어요. 아동보호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재아 양육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직원들이 집을 둘러봤어요. 좁았죠. 순이네 집 작은 방이니까요. 할머니, 여기서 재아랑 같이 사세요? 네. 지금은 여기밖에 없어서요. 할머니 수입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일자리 찾고 있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재아를 보호시설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제가 소리쳤어요. 재아는 저랑 있어야 해요. 제가 키울 거예요. 할머니, 감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제발, 제발 재아를 데려가지 마세요. 재아는 이미 부모한테 버림받았어요. 또 버려지면 안 돼요. 재아가 제 뒤에 숨었어요. 할머니, 저 안 가요.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일단, 한 달 유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안정적인 거처와 수입을 마련하시면 재아 양육을 허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달. 한 달 안에 집을 구하고 일자리를 찾아야 해요. 72살 할머니가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재아를 위해서라도요. 6월 중순. 유튜브에 댓글 하나가 달렸어요. 할머니, 저 호주 시드니에 사는 교민입니다. 김민수, 이현주 부부 찾았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찾았다고요? 저희 한인교회에 다녀요. 지난주에 봤어요. 한인교회. 그렇구나. 민수와 현주가 거기 다니는구나. 교회 이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시드니 은혜교회요. 채츠우드에 있어요. 댓글을 남긴 사람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더 자세한 정보 알 수 있을까요? 답장이 왔어요. 김민수 부부는 한 달 전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도 몰랐는데
할머니 영상 보고 알게 됐어요. 교인들 반응은 어때요? 다들 충격받았어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대요. 근데 김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교회 나와요. 뻔뻔하군요. 혹시 제가 교민 커뮤니티에 글 올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올리세요. 제가 퍼뜨릴게요. 고마운 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주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입했어요. 시드니 한인 커뮤니티, 멜버른 한인 커뮤니티, 브리즈번 한인 커뮤니티, 여러 곳에 글을 올렸어요. 제목 김민수, 이현주 부부를 아십니까? 이들은 72세 시어머니를 공항에 버리고 7억을 가져간 사기꾼입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 72세 할머니입니다. 제 아들 김민수 45세와 며느리 이현주 42세는 호주 시드니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이들은 저를 호주 이민 간다며 속였고 제전 재산 7억 집 4억, 적금 1억, 대출 2억을 가져갔습니다. 시드니 공항에서 화장실 간다며 저를 버렸고 3일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3일간 노숙했고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귀국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시드니 은혜교 회체츠우드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호주 교민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들은 자기 친엄마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속을 수 있습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민수와 현주 사진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서 캡처한 사진들이었죠. 다음 날 댓글이 폭발했어요. 헐, 이게 실화예요? 시드니 산지 10년 됐는데 이런 사람 처음 봐요. 저희 교회 아닙니다만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니. 김민수 이현주, 교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저 교회 나가는데 이번 주에 확인해 볼게요. 주말. 시드니 은혜교회. 교인 200명 중 100명 이상이 제 글을 봤대요. 민수와 현주가 교회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대요. 저 사람들이야. 72세 엄마를 버린 7억. 민수와 현주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겠죠. 하지만 곧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누군가 민수에게 다가갔대요. 형제님 혹시 인터넷에 나온 그분 맞으세요? 민수가 당황했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를 공항에.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대요. 아닙니다. 오해예요. 그럼 해명하세요. 교회 앞에서요. 민수는 해명하지 못했대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민수를 불렀대요. 김민수 집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목사님,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만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72세 어머니를 공항에 버립니까? 목사님, 제가 빚이 많아서. 빚이 많으면 어머니 돈을 훔쳐도 됩니까? 목사님이 화를 내셨대요. 김민수 집사님, 당분간 교회 출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출교였죠. 민수와 현주는 교회를 떠났대요. 그 소문은 시드니 한인 사회 전체로 퍼졌어요. 한인마트, 한인식당, 한인병원, 한인학원.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알았어요. 저 사람들 김민수 이현주 아니야. 맞아, 엄마 버린. 쟤들이랑 거래하지 마. 저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민수와 현주는 한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었어요. 6월 말 댓글이 또 달렸어요. 할머니, 김민수가 일자리 구하려고 한인 업체 면접 봤는데 다 떨어졌대요. 이현주도 한인 회계사무소 지원했는데 거절당했대요.
한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됐어요. 통쾌했어요. 정말 통쾌했어요. 민수와 현주가 고통받고 있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왜죠? 왜 제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도 내 아들인가요? 45년을 키운 내 아들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야. 아니야, 영자야. 내가 약해지면 안 돼. 민수는 널 버렸어. 공항에 버렸어. 7억을 가져갔어. 재하도 버렸어. 그런 놈인데 왜 가슴이 아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약해지지 말자. 끝까지 가자. 복수는 이제부터야. 7월 초. 한인 사회에서 왕따 당한 민수와 현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죠. 호주 언론.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서 호주 주류 사회에도 알려야 했어요. 유튜브 채널에 영어 자막을 달았어요. 유진이가 도와줬죠. 할머니, 영어 자막 이렇게 다는 거예요. 고마워, 유진아. 영어 자막이 달린 영상.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국내 50만 뷰에서 국제 200만 뷰로 해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오마이 가드. This is terrible. How could a son do this to his mother? This should be illegal. Australian government should deport them. 호주 언론에서 연락이 왔어요. Hello, this is ABC News Australia. We'd like to interview you. ABC 뉴스. 호주 공영방송이었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유진이가 통역해줬어요. 할머니, ABC 뉴스에서 인터뷰하고 싶대요. 그래? 할게. 화상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미시즈. 파크 can you tell us what happened? 유진이가 통역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었는지 말씀해 달래요. 저는 또다시 이야기했어요. 호주 이민. 7억. 공항 유기. 3일 노숙. 기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THATS. THATS 호러벌. Did you report this to the police? 경찰에 신고했냐고 물어봐요. 했어요. 한국 경찰이랑 호주 경찰한테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인터뷰가 방송되었어요. 호주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어요. 코리언 그랜드머더 어벤던드 앳 시드니 에포트 바이선 후 스톨 700밀리언 원. 호주 사회가 충격받았어요. 호주 신문에도 실렸어요. 시드니 모닝 헤럴드, 더 오스트레일리언. 큰 신문들이었죠. 선 어벤던즈 72-year old mother at AIRPORT 애프터 스틸링 라이프 세이빙즈. 기사 밑에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디스거스팅. These people should be in jail. Deport them back to Korea. 호주 이민국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7월 중순. 민수와 현주의 비자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들은 관광 비자로 왔었거든요. 3개월짜리 비자. 그런데 이미 4개월이 지났어요. 불법 체류자였던 거죠. 호주 이민국에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김민수, 이현주 부부는 현재 불법 체류 상태입니다. 또한 이들은 한국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호주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현주 집에 경찰이 찾아갔대요. 미스터 킴 민마이너스 수 예스 YOUR OVRSTAYING 요피죠. You need to leave Australia immediately. 비자 취소. 강제 출국 명령. 민수와 현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7월 말. 호주 교민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김민수 이현주 부부 강제 출국 예정. 인천공항으로 돌아간대요. 언제? 9월 초래요. 9월 초.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민수를 잡을 수 있겠어요. 한국 경찰에 연락했어요. 제 아들이 9월 초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대요. 할머니, 정확한 날짜 아세요? 아직은 모르는데. 알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세요. 공항에서 체포하겠습니다. 8월 초. 재하와 함께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한 달 유예 기간 안에 집을 구한 거죠. 할머니, 여기 좋아요. 재하가 방을 뛰어다녔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저희에겐 성이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은 순이가 빌려줬어요. 영자야, 나중에 갚아. 천천히. 고마워, 순이야. 정말 고마워. 월세는 40만 원.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72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재하를 위해서라면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4시간. 월급 80만 원. 적지만 재하랑 살기엔 충분했어요. 재하는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할머니, 오늘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요. 그래? 우리 재하 최고다. 재하를 꼭 안아줬어요. 밤에는 재하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응.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죠. 민수는 곧 감옥에 갈 테니까요. 하지만 재하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8월 중순. 호주 교민이 다시 연락을 줬어요. 할머니, 김민수 부부 항공편 확인했어요. 정말요? 9월 7일 토요일 대한항공 122편이요. 인천공항 오후 5시 도착이요. 9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날이 오는구나. 복수의 날이. 경찰에 연락했어요. 9월 7일 토요일 대한항공 122편 오후 5시 인천공항 도착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공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어요. 6개월. 6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8월 말. 마지막 유튜브 영상을 올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 아들 김민수와 며느리 이현주가 9월 초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호주 이민국에서 비자를 취소했고 강제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72살 할머니지만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있어요. 나쁜 사람은 결국 벌을 받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조회수 300만. 댓글 1만 2847개.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72살에 이렇게 싸우시다니. 할머니가 이기셨어요. 축하합니다. 정의가 승리했다. 응원의 댓글들.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9월 6일 금요일. 내일이면 민수가 돌아와요. 잠을 못 이뤘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9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저는 재하를 순이네 집에 맡겼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 볼일 좀 보고 올게. 저녁에 데리러 올게. 네, 할머니. 재하는 아직 몰랐어요. 오늘 아빠가 잡힌다는 걸.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 공항에 도착했어요. 2024년 9월 7일. 6개월 전 민수와 함께
호주로 떠났던 그 공항. 지금은 민수를 잡으러 온 공항. 경찰을 만났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네. 제가 꼭 봐야 해요. 민수가 잡히는 걸. 알겠습니다. 저희랑 같이 계세요. 오후 2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공항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6개월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시드니 공항. 3일 동안 앉아있던 그 의자. 민수를 기다리던 그 시간. 이제는 반대예요. 제가 민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를 잡기 위해서요. 오후 4시. 비행기 도착 1시간 전. 경찰이 자리를 잡았어요. 입국장 출구. 평범한 옷을 입은 형사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어요. 일반 승객들은 모를 거예요. 저들이 경찰인지. 오후 5시. 대한항공 122편 도착. 전광판에 불이 켜졌어요. 어라이브드. 도착.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입국장 문을 쳐다봤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족, 연인, 친구. 모두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 10분, 20분, 30분. 민수는 아직 안 나왔어요. 40분. 그때 보였어요. 민수, 현주. 두 사람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얼굴. 민수는 수척해져 있었어요. 살이 많이 빠졌더군요. 현주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어요. 민수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누가 마중 나왔나 보려는 듯이.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마중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민수가 현주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출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형사들이 움직였어요. 김민수 씨? 민수가 멈췄어요. 네? 경찰입니다.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팔 내밀어 주세요. 철컥. 수갑이 채워졌어요. 민수의 손목에. 현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현주 씨도 사기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철컥. 두 사람 모두 수갑이 채워졌어요. 이게 무슨? 우리가 뭘? 민수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그때 저는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민수야. 민수가 저를 봤어요. 눈이 커졌어요. 엄마. 그래. 엄마야.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이게 엄마가 신고한 거예요? 그래.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이 많으면 엄마를 버려도 되니? 엄마. 7억. 집 4억, 적금 1억, 대출 2억. 내 평생에 담긴 돈이야. 그걸 가져가고 엄마를 공항에 버렸잖아.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45살 어른이 엄마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왜죠? 왜 아픈 거죠? 저렇게 울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날 버렸어. 공항에 버렸어. 3일 동안 노숙하게 했어. 재하도 버렸어. 그런데 왜 가슴이 아픈 거야?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수갑 찬 손으로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났어요. 제 눈에서도. 45년을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어요. 일어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어나, 민수야. 엄마, 일어나라고. 민수가 일어났어요. 형사들이 민수를 끌고 갔어요. 가시죠. 민수가 뒤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복수예요.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예요. 민수가 수갑차고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 통쾌했어요. 정말 통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공항을 나왔어요. 밖은 어두워져 있었어요. 저녁 6시. 9월의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울었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통쾌한 건지, 가슴 아픈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울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하를 데리러 순이네 집에 갔어요. 할머니, 재하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응. 할머니 볼일 봤어. 재하를 안았어요. 재하는 아직 몰라요. 오늘 아빠가 잡혔다는 걸. 언젠가 말해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재하를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10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민수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김민수는 2024년 3월 피해자 박영자로부터 7억 원을 편취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피해자를 호주 시드니 공항에 유기했습니까? 네. 변명할 말 있습니까? 민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3억이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속인 겁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저를 봤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판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피해자 박영자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일어났어요. 민수를 봤어요. 45년을 키운 아들. 민수야. 엄마. 너는 나한테 아들이야. 45년을 키운 내 아들이야. 엄마. 하지만 너는 잘못했어. 크게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를 속이고 돈을 가져가고 공항에 버렸어. 그것도 모자라 재하까지 버렸어. 엄마. 죄송합니다. 너는 벌을 받아야 해. 그래야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어.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가서 반성해.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사람답게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1월 15일.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김민수, 사기 및 유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현주, 사기 공범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7억 원 중 4억 원을 배상하라. 4억. 7억 중 4억만 돌려받는 거예요. 나머지 3억은 이미 다 써버렸대요. 민수가 호주에서 쓴 돈, 집 렌트, 생활비 다 쓴 거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4억은 확실히 받으실 수 있어요. 법원에서 민수명의 재산 압류했거든요. 고마워요. 나머지 3억은 미안하지만 돌려받기 어려워요. 알아요. 괜찮아요. 4억.
7억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큰 돈이었어요. 12월 4억이 제 계좌로 들어왔어요. 대출 2억을 먼저 갚았어요. 남은 돈 2억으로 작은 집을 샀어요. 서울 외곽 15평짜리 작은 아파트. 하지만 제 집이에요. 재하와 함께 살 집. 할머니, 여기 우리 집이에요? 그래, 우리 집이야. 와. 할머니 최고. 재하가 집 안을 뛰어다녔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이사를 하고 짐을 정리했어요. 재하 방도 꾸며줬어요. 책상도 놓고 침대도 놓고. 할머니 고마워요. 재하야, 할머니가 고마운 거야. 내가 있어서.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어요.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또래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운동도 하고. 영자씨 유명인이시네요. TV에 나오셨잖아요. 에이 부끄러워. 아들한테 당한 거 정말 안 됐어요. 근데 대단하세요. 끝까지 싸우시고. 고마워요. 재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적도 올랐어요. 할머니 수학 95점. 우와, 재하 대단한데? 영어도 90점.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3월. 어느 강연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저희 행사에서 강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강연이요? 제가요? 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첫 강연. 떨렸어요. 72살의 강연이라니. 하지만 제 이야기를 했어요. 민수에게 당한 일. 호주 공항. 복수. 재판. 새삼. 청중들이 울었어요. 박수를 쳐주었어요. 할머니 감동받았어요. 저도 힘내야겠어요. 할머니 최고예요. 강연료도 받았어요. 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재하 학원비에 보탰어요. 4월. 유튜브 채널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다른 내용으로요. 72세 할머니의 일상. 재하와 함께하는 일상. 밥 해먹는 모습. 동네 산책. 노인정 운동.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할머니 힐링돼요. 재하 너무 귀여워요, 유유. 할머니 응원합니다. 조회수도 꾸준히 나왔어요. 광고 수익도 생겼어요. 한 달에 30만 원. 작지만 도움이 되었어요. 6월. 민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 뜯어봤어요. 엄마.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매일 엄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를 속이고 돈을 가져가고 공항에 버렸습니다. 재하까지 버렸습니다. 저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괴물이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어요. 재하는 잘 지내나요? 엄마는 건강하신가요? 나중에 제가 출소하면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재하한테도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아들 민수 올림.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안쓰러운 건지, 복잡했어요. 답장을 썼어요. 민수야, 엄마도 너 생각한다. 45년을 키운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너는 잘못했어. 크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제대로 반성해. 그리고 사람이 돼서 나와. 재하는 잘 지내고 있어.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크고 있어. 내가 없어도 재하는 잘 크고 있어. 엄마도 건강해. 매일 운동하고 재하 밥 해주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
5년 후 내가 나올 때쯤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자. 엄마가 편지를 붙였어요. 2026년, 2027년, 2028년. 시간이 흘렀어요. 재하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어요. 할머니, 저 농구부 들어갔어요. 그래? 우리 재하 멋있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재하 사랑해. 저는 75살이 되었어요. 주름이 더 늘었지만 건강했어요. 강연도 계속했어요. 유튜브도 계속했어요. 조회수 500만, 구독자 15만 명.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었어요. 72세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 그게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나 봐요. 2029년 9월. 민수 출소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5년형. 이제 곧 나와요.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엄마, 저는 다음 달에 출소합니다. 5년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출소하면 엄마한테 가도 될까요? 재하한테 가도 될까요? 아니면 안 가는 게 나을까요? 엄마가 결정해 주세요. 저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민수 올림. 편지를 읽고 고민했어요. 민수를 만날까요? 재하를 만나게 해줄까요? 5년. 5년 동안 민수는 교도소에 있었어요. 벌을 받았어요. 이제 용서해줘야 할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재하에게 물었어요. 재하야, 아빠가 다음 달에 나온대. 재하가 멈췄어요. 아빠요? 응. 5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어. 이제 나온대. 재하야, 아빠 만나고 싶어. 재하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그래. 할머니도 잘 모르겠어.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9월의 하늘. 맑고 푸르렀어요. 민수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75살. 작은 집. 손주 재하. 강연. 유튜브. 이게 제 인생이에요. 행복해요. 민수가 있든 없든. 저는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복수일지도 몰라요. 민수 없이도. 저는 행복하니까요.